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하는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뭐 저기 덕분인가요? 엔비디아 덕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나요? 그래서 뭐 8%나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실적이 상향된 폭은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상 대비. 근데 전망을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AI 시장이 드디어 이제 어떤 그 특이점 수준의 큰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에 다다랐다. 이 얘기를 젠스 랑이 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확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 4% 이런 것도 뭐 결국 그것들 놀랍지만 네. AI 관련주들이 오늘 막 상한가 가고 막 20%대 상승하고 또 한 번 난리가 나면서 다시 막 신고가를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할 말이 많지만 하이닉스는 직접 수혜주죠. HBM을 네. 엔비디아에 탑재를 시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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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 상승, 코스닥은 0.6%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뭐 코스피 마이너스도 갔었는데 결국 기준금리를 아침에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급은 뭐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뭐 외국인도 별 움직임이 없었고요.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대만이 뭐 반도체 비중이 커서 그런지 오늘 1.3% 상승을 했고 일본이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홍콩 상위는 거의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국채 금리도 전일보다는 한 4bp, 5bp 정도씩 한국 10년물, 3년물이 그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 대만 같은 경우도 TSMC가 AI로 인한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챗GPT 이후 그냥 한 단순한 열풍으로 끝나느냐라고 봤는데 일단 TSMC의 가동률까지 건드릴 정도면 약간 의미가 있는 걸로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요. 자, 금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시합을 했죠? 제가 졌습니다. 아, 저는 뭐 인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답이 나와 있었던 건데 사실은 먹으라고 준 거였는데. 저는 근데 그걸 발로 차버렸어요. 7할 먹으라고 줬는데 네, 7할 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탕수육을 또 사겠습니다. 네. 일부러 뭐 한번 사주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사드려야죠.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 IFRS 17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뭐 수혜다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에 반영이 되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생명이 오늘 14%나 상승했고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10%, 현대해상 7%, 흥국화재 7%, DB손보 6%대. 이게 보험사에서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상승률을 오늘 좀 보였고요. 원래 싸긴 쌌어요, 얘들도. 네. 여전히 뭐 퍼는 뭐 한 세네 배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저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나중에 기록할 것 같아. 예. 네, 운수창고가 두 번째였는데요. 항공주들이 그동안 조용하다가 오늘은 좀 티웨이가 7%, 항진칼이 6%대, 에어부산, 아시아나, 진에어도 1, 2%씩 상승을 하면서 항공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다른 뭐 리오프닝주들은 뭐 올라봤자 한 1%대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떨어지길래 네.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얼마가 올 건지 어떻게 알고 였거든요. 19년 이상으로까지 연말 기준으로 늘어난다면 하면은 얘네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낼 거고 아시아나항공이 전년도에 사상 최고치 이익을 냈는데 LCC들도 모두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데 빠지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선반영을 좀 한 것도 있는 있죠. 것 같고 그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 돼도 예전에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로 지켜봤는데 19년도에 한국과 22년도에 한국은 다른데 23년도에.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데이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그건 아직 뭐 안 열렸으니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세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리온이 5.4%나 올랐습니다. 네. 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 그리고 곡물 가격 하락도 실적에 긍정적이다 영향을 끼쳐서 오늘 뭐 남양유업, 화이트진로, 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SPC 삼립, 대상, 롯데칠성 다 1% 이상씩은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약했는데요. SD바이오센서가 요즘에 하락폭을 연속으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2.7% 정도 하락을 해서 진단키트주들이 이제 볼장 다 번 게 아닌가. 그 기분 나쁘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네,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평생의 최고였던 때니까요. 예. 아마 다시는 못 올 화양 연화의 시간. 저기 센서 업체들한테는, 네, 키트 업체들한테는. 그렇죠. 22년도 1월달에 그때 한창 이제 설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ST 바이오 센서 뭐 다큐멘터리인가요? 뭐 보도에서 이제 어떤 전무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실적 공개되기 전에 이미 몇 개 팔렸는지를 다 알려주면서 실적 추정을 할 수 있게 다 인터뷰를 해줬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설날 지나면서 막 갑자기 10만 명이 넘고 확진자가 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또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언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들어왔던 현금으로 좋은 사업에 다시 재투자한다면 그런 날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기업이라는 게 결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제일 핵심이니까요.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제강, 고려아연 다 2%에서 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특이했던 리포트가 이제 심텍, 네. 한투에서 심텍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목표가는 74,000원에서 40,000원으로 무려 46%나 대거 하향을 했는데요. 예. 23년도 매출액 전망이 전년 대비 11% 감소할 거다. 영업이익은 45%나 감소할 거다. 영업이익 전망을 2,000억을 내놨거든요. 근데 네. 현재 컨센 대비해서 거의 뭐 굉장히 낮은 현재 컨센이 한 3,000억 후반 4,0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훨씬 낮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메모리 모듈 PCB 매출액을 13% 전망치를 하향했고요. 패키지 기판을 26% 낮췄습니다. 네. 작년 4분기부터 메모리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문 물량을 줄이는 거 이거는 뭐 오케이인데 단가 인하도 함께 단행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걸 예. 실적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도 하반기부터는 고객사들의 생산이 바닥을 다지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뭐 6개월 선반영 고려하면 상반기쯤에는 반등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회사가 반도체 관련된 PCB 업체 중에 가장 직결된 업체예요. 메모리 업체들하고. 네. 네, 가장 규모가 큰 업체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고 주가를 그려봐도 거의 동행하는 움직임 보이고요. 매출액도 조금 후행해서 거의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우리 뭐 메모리 업체들과 거의 뭐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성장성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지금 2천억이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1,000억 1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천억까지 빠져도 비싼 주식이냐? 그건 또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놀라운 보험사가 도대체 왜 올랐나? 참 이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용어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보험사는. 세부 설명도 안 해줍니다. 네. 뭐 CSM이 몇 조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CSM이 뭔지 설명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IFRS 17 제도부터 간결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엔 자산만 시가평가했는데 이제는 부채까지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과거 회계제도가 IFRS 4 이제 바뀌는 게 IFRS 17입니다. 이제 보험 부채는 기존에는 원가 평가했는데 이제 시가 평가하고요.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네. 50% 이상 자본 잠식 들어가면 관리 종목 되잖아요. 네. 관리 종목 들어갈 위기에 처했었는데 IFRS 17 적용한 이후에 잠식이 해소됐다라고 2월 6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네. 자본 총계가 1,600억대에서 3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 보험사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채권 같은 이자부 자산이고 부채는 이자부 채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회계 기준상 시장 금리가 만약에 급등하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부채의 가치는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가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떨어진 만큼 자본이 확 줄어버리니까 네. 자본 총계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시가평가 대상인 자산들이 하나손해보험이 굉장히 비중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자본 총계 감소폭이 더 커서 자본 잠식까지 될 정도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요거를 바꿨습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채도 조정을 해줘가지고 자본이 그로 인해서 자본 총계가 훨씬 더 많이 늘어가서 이 자본 잠식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수익 산정 방식 변화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게 네.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보험 계약의 수익 평가 방식이 변경이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보험 계약을 하면 현금주의
원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발생주의가 이제 기본 회계 원칙인데 요거하고 조금 반하죠. 현금주의를 적용해서 수입 보험료만큼을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100만 원씩 이제 매달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계속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 IFRS 17에 적용이 되면 발생주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시점에 미래에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현재 가치화시켜서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산한 금액을 굉장히 크겠죠. 요거를 부채로 인식을 해놓고 당해 연도에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만큼 그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창 나중에 총 인식할 수익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화해서 왕창 부채로 쌓아놓고 이거를 조금씩 떼놔서 요걸 수익 인식하는 거죠. 근데 예전의 방식보다는 요게 훨씬 더 당장의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증액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잖아 고객이. 네. 잠시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 뭐냐면 이렇게 보험을 팔면 보험을 만약에 물어줄 확률이 생기잖아요. 보험을 팔면. 근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잖아요. 실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잖아요. 네. 사고가 터졌을 경우. 근데 사고가 안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험료 내고 끝나버린 거죠. 네. 내 보험료는 다 보험회사 가져가려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잠재적 손실인 거잖아요. 이 보험을 팔았을 때 저 사람이 혹시 사망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나는 겨우 저 사람한테 100만 원 받았는데 1억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잠재적 부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연 단위로 끊어서 그만큼만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1억을 예를 들어 보험료 발생 사건이 1억이 발생하면 1억을 준비금 비슷하게 갖고 있었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30년짜리야. 그러면 그 1년이 지나면 30분의 1만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러면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본 활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러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준비금을 준비해 놔잖아요. 1억을 손실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보험금 발생 사건이 터져서 물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년 장기 계약이라면 30분의 1만 반영을 해주니 그것만큼만 준비하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똑같은 상품 하나만 판다면 30배를 더 팔 수 있는 네. 개념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쉽나요? 어떻게 들어도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뭐 쉽게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이 IFRS 제도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예, 날 잡아서 공부해야 될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추정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에 보니까 추정을 했습니다. 요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각 회사별로 어느 정도의 증액 효과가 있는지 한화생명이 증액 퍼센트는 제일 큽니다. 87%나 증액이 네. 돼서 7천억 원 정도가 증액 효과가 있고요. 현대해상이 6천억, 이건 15% 정도 증액 효과. DB손해보험은 11% 정도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네. 1.1조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예. 이 회사들이 이제 그래도 증액 효과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라서 오늘 상승률도 좀 높게 나타났고요. 여전히 뭐 PER 기준으로는 하나생명이 3.2배, 현대해상 4.4배, 네. DB손보 4.5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회사들이 뭐 하나생명이 14%나 급등을 하고 뭐 대부분 막 6, 7%씩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는 알고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근데 못 기다리기 힘든. 근데 나 사실 그렇죠. 작년에 이거 보고 사서 조금 먹고 팔았거든요. 그 1년 만에 지금 이게 도대체 구체화된 언제적부터 저 살 때 이것 때문에 산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겠어.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오래된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네.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증액 효과. 근데 모두가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장에서 반영해 줄지 몰라서 네. 많이 안 갖고 있었던 건데 드디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그동안- 알아주네요. 네, 고등어래 고생하셨던 분들 네.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이 뭐 이런 게 주식의 매력인 것 아유 같아요. 뭐 지금 IMO 규제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IMO 규제 얘기했던 게 5년 7년 전인가? 네. 그때부터 IMO 규제 시작되면 그거 이제 엄청난다. 2018년부터 알아봤어. 제가 제 기억으로 2018년이에요. 맞아. 2018년에 막 탐방 가고 뭐 HSD 엔진 같은데 탐방 가고 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거야.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인제 반영돼. 네. 네, 진짜 네. 힘들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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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오스템 임플란트. 그 19만 원에 이 매수 청구를 했잖아요. 표를 조금 보여드리면 오늘 차트입니다.
공개 매수를 하루 앞두고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4% 이상 떨어졌고 장중에는 뭐 6% 이상씩 또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19만 원에 공개 매수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18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 지금까지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공개 매수 하루 앞두고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를 보니까 공개 매수 마감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공개 매수 오스테인 플란트의 공개 매수 신고서입니다. 네. 공개 매수 종료일이 2월 24일입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하루 남았는데 결제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공개 매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어제까지. 예, 그래서 22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이 공개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매수를 해도 공개 매수 신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이거 살 사람이 아마 없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듭니다. 여기에는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판 사람도 이거를 왜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SM 공개 매수 종료일을 보니까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27일까지 매수하고 있어야 이 공개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28일부터는 화요일인데 매수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게 오스템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화요일에는 주가가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좀 다른 케이스는 오스테인 플란트는 저 19만 원에 전량을 다 사기로 했고 단독으로 이제 사기로 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지금 경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또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런 그런 뭐 추가 시그널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SM은 4% 오르고 있고 올라서 마감을 했고 여전히 노이즈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SM 측에서도 계속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카카오와의 시너지 관련된 사업 자료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미래 전망도 발표를 했죠.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기존 주주들은 이렇게 되니까 좋은 거죠. 기존 주주들은 뭐 좋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한테도 이런 일이 없어. 나도 하고 싶어 주주 행동주의. 법대를 나왔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법대 안 나와도 법을 좀 알고 딱 찔러 들어가야죠. 너무 아쉽네. 네. 누가 좀 대신해 줄 사람 없나? 내가 갖고 있는 거 알려줄 테니까. 이상한 대주주들 많아, 진짜. 그렇죠. 예. 네. 나중에 또 규모가 커지면 네. 뭐 집중도 하고 집중 한번 해봐야 규모가 되겠어. 더 커지면 이제 네. 뭐 인수합병하는 사모펀드가 되고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꿈은 크게 가지면 좋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2차 둔지는 조금 조정을 이틀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 떨어지는 거는 뭐 찔끔씩 떨어지네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고 LNF도 3%대, 나노신소재가 6%대 하락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첨보도 3-4%씩 하락했고 뭐 에코프로는 여전히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정말 크네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나